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엔 분석해드릴 기업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산업 설비라던가 건물 아니면 토목 시설이라던가 플랜트, 특히나 뭐 화공 플랜트라던가 화학 플랜트, 정유 시설, LNG 플랜트 혹은 수소 플랜트라던가 이쪽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이제 플랜트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EPC 해주는, 그러니까 설계부터 공사까지 전부 다 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EPC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올해 실적도 작년에 이어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실적은 저는 시작일 뿐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내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전 세계적인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서 LNG 플랜트에 대한 투자 혹은 에너지의 대전환기를 맞이해서 수소라던가 혹은 태양광 플랜트라던가 풍력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탄소 포지까지 이어지는 그런 에너지 대전환기에서도 꽤나 큰 수혜를 저는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그런 EPC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잘해왔던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제 불확실한 환경에서 이제 확실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 삼성 엔지니어링의 가치를 더욱더 드롭해줄 수 있는 그런 핵심 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은 다른 EPC 기업들과는 달라요. 다른 EPC 기업들은 일단 재무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만 그에 반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꾸준히 이제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삼성이 굉장히 잘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 통해서 사실 재무적으로도 그다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특히나 훨씬 더 좀 강점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피드 투 EPC라고 해서 기본 설계, 그러니까 뭐 공장을 짓는다거나 플랜트를 지을 때 그냥 뭐 투닥투닥해서 전부 다 짓는 게 아니죠. 기본 설계부터 들어가서 이제 설계, 그리고 조달, 공사,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이 모든 것이 단계별로 거쳐서 들어갑니다. 일단 이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설계면 설계, 그리고 조달이면 조달, 공사면 공사, 이런 것들이 다 모듈화돼서 단계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이제 아파트 짓듯이 한 개의 그런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부터 공사까지 전부 다 다른 기업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규모가 자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도체 같은 경우도 혹은 바이오 같은 경우도 설계를 하는 기업, 그리고 생산하는 기업, 유통하는 기업 다 따로따로 있듯이 이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걸 다 한꺼번에 하는 수직 결합가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EPC 기업입니다. 따라서 기본 설계부터 이제 설계라던가 혹은 조달, 공사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기업으로서 이를 통해서 최근에 뭐 멕시코라던가 혹은 말레이시아로부터 이제 대형 플랜트를 이제 수주를 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LNG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고요. 특히 사우디의 아람코와 협력이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큰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기본 설계를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수주를 받습니다. 그런 수주를 받은 이후에 보통 EPC는 다른 기업들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EPC도 같이 하고 있죠. 따라서 기본 설계를 통해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발주처한테 계속 어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 아람코다. 사우디 아람코에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기본 설계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또 일을 맡긴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의 그런 시공대로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어필하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이 하게 된다면 인수인계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에 비해서 한 기업이 한꺼번에 시공까지 전담하게 된다면 훨씬 더 시간이라던가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강점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삼성 엔지니어링이 만약에 대규모적인 인프라 투자라던가 혹은 LNG 플랜트, 뭐 정유화학 플랜트, 탄소 포집 기술, 수소 플랜트, 태양광 플랜트, 이쪽에 대한 플랜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금까지 버텨왔던 EPC 기업들이 얼마 없어요. 사실 최근에 10수년간 인프라 투자가 거의 죽을 쓰다시피 했죠. 사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인프라 투자 혹은 건설로 인한 성장은 거의 죄악시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반해서 최근에 에너지 리스크라던가 혹은 전쟁이 발발하면서 혹은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면서 이쪽에 대한 패권이 점차 나눠지게 되고, 그 전까지는 지구촌으로서의 그런 최대의 효율성을 토대로 지구촌이 굴러갔다면, 이제는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도 막히고 혹은 미국 진영이냐 중국 진영에 따라서 배터리 소재라던가 반도체 소재 혹은 에너지, 원유, LNG
석탄 같은 경우도 수출을 금지가 수입이 금지가 당하는 등의 중복 투자에 대한 그런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자립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손쉽게 에너지를 수입했다면 이제 이게 막혔기 때문에 나도 플랜트를 만들어야 되고 이쪽도 플랜트를 만들어야 되고 다른 쪽도 플랜트를 만들어야 되고 또 세계가 둘로 쪼개지면서 이렇게만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각자의 그런 에너지 자립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EPC 기업들은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부터는 열릴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제 아람코에 대한 그런 수주라던가 미국으로부터도 수주를 받았어요. 참고로 미국은 이런 EPC의 그런 전통 강자예요. 사실 EPC 그러니까 플랜트에 대한 설계부터 지금까지 해주는 그런 강자들이 몇몇 국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탈리아라던가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정도가 혹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의 국가들이 있는데 미국도 전통적인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이제 액화처리 시설 그러니까 가스 플랜트를 LNG 플랜트를 삼성 엔지니어링이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그런 방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같은 경우도 EPC 기업들의 대부분이 망했습니다. 네, 일본도 망했고 이탈리아도 망했어요. 물론 한국 기업들도 굉장히 거의 다 망했죠. 뭐 GS라던가 TL 이쪽도 거의 이제 대부분이 엔지니어링 사업을 접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살아남은 엔지니어링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LNG 플랜트에 대한 대규모적인 투자 혹은 정유 화학시설의 대규모적인 투자를 보고 있는 분이라면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혹은 세계 각국에서 정유 화학시설 혹은 플랜트에 대한 수주가 발생이 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그런 수주 잔고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매년 6조 원 이상의 그런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 시가총액이 5조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6조 원 이상씩 이제 수주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큰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가총액이 4조 6,256억인데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측에서 받은 그런 예정된 수주 잔고까지 합치면 25조 원이 넘어요. 확정된 수주 잔고만 17조 원입니다. 따라서 시가총액을 월등히 넘어서는 그런 수상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조선과 마찬가지로 저는 LNG 플랜트에 대해서도 빅사이클을 보고 있다라고 조은만 기분의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숫자로 그대로 찍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멕시코라던가 혹은 미국 외에도 뭐 동남아, 특히 베트남 쪽에서도 GS건설과 더불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국들, 뭐 미국이라던가 혹은 뭐 중동, 특히 사우디 아람코의 그런 협력뿐만 아니라 이제 막 성장해가는 신흥국들, 뭐 동남아시아라던가 혹은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쪽에 대해서도 꽤나 크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얼마 전에 이제 8월 20한 3일 정도 때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방문을 했죠. 그만큼 이쪽에 대한 산업의 생태계가 급박하게 이제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사우디의 빈살만이 삼성 엔지니어링을 들렸어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수백조 원에 달하는 그런 대규모 신도시 프로젝트를 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였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수주잔고 25조 원 이상 쌓여 있는 상황에서 수백조 원 정도의 그런 프로젝트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3년 지금까지 3년 정도 2025년 정도까지는 수주 잔고가 이미 다 꽉 차 있는 상황에서 26년, 27년 이렇게 조선주어 그러니까 조선 섹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폭의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호황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은만 기분나게 엠버본과 나눈 이제 대화인데 8월 13일에 나눈 대화입니다. 지금 보시면 안녕하세요 사부님. 저도 사부님 덕분에 계좌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제 삶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사부님 멤버 전까지만 하더라도 멤버가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살이 인생 희망이 없어 보였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가끔 여러 일로 징징거려서 죄송합니다. 제 멘토가 되어주셔서 너무나도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계속 함께 가겠습니다. 갓승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힘이 되네요. 괜찮습니다. 땡땡님 권리입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필승. 네, 이렇게 답변 드렸었고, 사실 뭐 그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올해 내내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는 지속적으로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고 상당히 좋은 그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번 연도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고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이어가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EPC라던가 특히 피드부터, 그러니까 씨앗 단계부터 공사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EPC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몇 없다는 점을 좀 핵심 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 특히 그 중에서도 LNG 플랜트라던가 화공시설 플랜트, 신흥국들의 그런 부산이라던가 조금 더 나아가서 수소 플랜트 혹은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플랜트, 탄소 포시까지 삼성 엔지니어링이 전부 다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필승 구독은 돈이 됩니다. 필승!